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말 시간을 활용해서 그동안 라이언과 꾸준하게 공부했던 알찬 회화 표현들 그리고 중요했던 문법적인 부분들을 복습해 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can I와 may I의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기 이전에 우선 이 두 가지 표현이 지니는 중요한 공통점은 바로 간결성에 있습니다. 이후 영상 속에서 이 표현들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표현들을 같이 공부할 텐데 can I와 may I 바로 이 두 가지의 표현들은 다른 표현들에 비해서 간결한 구조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표현은 can I, may I 바로 주어를 I로 잡고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 이 포인트도 잘 체크해 두시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평소에 영어를 공부하시면서 would I, could I 이런 표현들도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런 표현들의 경우는 본인 자신을 조금 더 올려서 표현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라이언과 함께 공부한 뒤에는 실생활 속에서는 can I, may I 이 표현들을 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럼 can I와 관련된 부분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확실히 may I에 비해서 can I의 경우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can I는 상대방과의 관계, 때로는 뉘앙스에 따라서 두 가지의 말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 말투는 여러분이 편하게 느끼는 대상에게 can I는 뭐뭐를 해도 돼? 뭐뭐를 해도 될까? 바로 이러한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 다음 중톤의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대방에게 밝은 느낌으로 뭐를 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 드렸던 이 중톤의 느낌의 can I가 잠시 뒤에 배울 may I와 중요한 뉘앙스의 차이를 지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과 잠시 뒤 영상 속에서 살펴볼 예정이고 우선 편한 사이 때 사용되는 can I의 톤을 실전적인 문장 속에서 먼저 살펴본다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만나기로 한 친구에게 이제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나 친구들 좀 데려가도 돼?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지금 문장의 경우는 여러분이 편하게 느끼는 대상에게 무언가 허가나 동의를 구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 문장은 Can I bring some friends tonight?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주의하실 점은 이 문장은 my friends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some friends로. 이유는 여러분이 상대방과 서로 친구 관계일 때 my friends로 이 문장을 표현하시게 되면 조금 이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번엔 중톤의 느낌으로 사용되는 can I를 여러분들과 실전적인 문장 속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 확실히 중톤의 느낌에 사용되는 can I의 핵심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밝은 톤으로 뭐를 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자, 이 표현은 영어로 Can I come in?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지금 사용했던 Can I come in을 활용해서 Can I의 중요한 뉘앙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이 문장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상황상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확률이 극도로 적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본인 스스로도 이미 들어가도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 즉 상대방에게 가볍게 무언가를 묻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방금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렸던 중톤의 can I의 느낌을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은행을 방문해서 무언가를 작성해야 되는데 볼펜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은행 직원에게 저기 이 볼펜 좀 써도 될까요? 자, 이렇게 물을 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이 볼펜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확률은 극도로 없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이 직원에게 이미 물을 때도 이 볼펜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중톤의 느낌으로 can I를 부를 때는 그냥 가벼운 느낌으로 상대방에게 무언가 허가나 동의를 구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이 포인트를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볼 표현은 may I와 관련된 표현을 한번 살펴볼 텐데 확실히 이 may I를 공부하실 때는 세 가지의 포인트를 잘 기억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can I보다는 정중하면서 간결하게 상대방에게 허락이나 동의를 구할 때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격식체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나 비즈니스 표현 등에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표현이 역시 중요한데 간결하면서 정중하게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물을 때 can I와 may I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확실히 간결성에 있다는 건 꼭 체크해 두시고요. may I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실전적인 문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 확실히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may I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노하우는 제가라는 느낌의 의문문에서 문장의 도입부를 빠르게 may I로 사용하는 감각을 꾸준하게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제가 내일 전화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 책상을 좀 빌려도 괜찮을까요? 확실히 제가로 시작하면서 정중한 느낌, 그 다음 간결한 문장 구조로 표현할 때는 문장의 도입부를 may I로 빠르게 사용하는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또 다른 문장력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제가로 시작하는 느낌, 그리고 정중한 느낌, 그리고 짧고 간결한 의문문으로 표현됐죠. 자, 이 문장은 May I come in? 바로 이렇게 표현되죠. 여기서 바로 can I와 may I의 중요한 뉘앙스의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may I로 시작하는 문장은 상대방이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허락하지 않는다면 바로 들어가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크죠. 즉 may I가 지니는 표현력은 상대방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앞에서 배웠던 can I의 경우는 상대방의 의사나 동의를 구하기보다는 그냥 가벼운 느낌 속에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물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었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can I와 may I의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여러 문장 속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라이언이 화면 속에 총 2개의 문장을 준비했죠. 첫 번째 문장은 Can I ask you a few questions?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May I ask you a few questions? 자, 그럼 이 2개의 문장의 뉘앙스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으로 Can I ask you a few questions? 이 문장은 중톤의 밝은 느낌으로 질문 몇 가지를 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 문장의 경우는 답변하는 사람도 본인이 어느 정도 질문을 받을 것을 알고 있는 상황, 때로는 질문하는 사람도 오늘은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대략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 문장의 경우는 이미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확인차 가볍게 물어보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다음번 문장으로 May I ask you a few questions?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자, 확실히 첫 번째 등장했던 can I보다는 정중한 느낌을 내포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묻거나 때로는 어렵게 묻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 질문에 답변을 주지 않을 확률도 존재한다는 것을 내포하게 되죠. 자,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보게 될 표현은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자, 우선 can I의 경우는 영상 초반부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편한 사이 때 사용되는 톤과 중톤의 밝은 느낌으로 사용되는 톤이 있다고 했죠. 이 표현은 여러분이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도와줄까? 즉 상대방에게 허락을 바라는 것보다는 그냥 가벼운 느낌으로 사용되는 톤으로 기억하시고 대신에 중톤의 느낌에서 Can I help you? 이 표현이 사용될 때는 여러분이 직접 봤을 때 상대방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바라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러분도 이미 상대방을 어느 정도 도와주려고 마음먹는 상황 속에서 가볍게 이제 인사하는 느낌처럼 사용되는 Can I help you? 이 표현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이번엔 다음번 문장인 May I help you? 이 표현의 경우는 확실히 제가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정중한 느낌, 그리고 간결한 의문문의 구조로 표현됐죠. 하지만 이 문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의 의향을 여러분 스스로 모르고 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이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 여러분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도 내포하게 되겠죠. Is it okay if? Do you mind if? 이 두 가지 표현의 의문문과 평서문의 뉘앙스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 Can I? May I? 이 두 가지의 표현을 합쳐서 총 4가지의 뉘앙스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is it okay if 주어 동사의 표현은 뭐뭐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표현으로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무엇을 해도 되는지를 물을 때 많이 사용됩니다.
즉 어떠한 것이 가능한지 혹은 해도 되는 상황인지를 물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죠.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지난번 영상에서 라이언과 함께 공부했던 can I라는 표현을 조금 더 부드럽거나 정중하게 물을 때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is it okay if I 이 표현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라이언이 지난번 영상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can I와 may I는 확실히 간결성의 포인트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 배우는 is it okay if I의 경우는 조금 더 문장력이 길어지는 대신에 can I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거나 정중한 느낌도 내포할 수 있죠. 정중하다는 느낌에서 may I의 경우는 격식체나 비즈니스에서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표현이라는 것.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is it okay if I의 경우는 어떠한 것이 가능한지 혹은 해도 되는 상황인지를 묻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is it okay if I의 또 다른 장점은 주어를 I가 아닌 다른 인칭을 넣어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에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저희가 여기서 사진을 좀 찍어도 될까요? 바로 지금 문장처럼요. 그리고 이 문장들의 포인트는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을 해도 되는지 바로 이러한 부분을 묻는 성향이 강하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럼 is it okay if를 사용해서 세 가지의 실전 문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텐데 문장을 만드실 때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을 해도 되는지 바로 이 부분의 포인트를 맞춰서 부드럽게 이야기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라이언이 먼저 문장을 생동감 있게 읽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제가 이 펜을 써도 될까요? 즉 이 말은 이 펜을 빌려도 될까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오늘 저녁에 친구들을 좀 데려가도 될까? 자, 다음 세 번째 문장은 우리 영화 다음에 봐도 될까? 자, 앞에 있는 세 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문장은 Is it okay if I borrow this pen? 지난번 영상에서 등장했던 Can I borrow this pen? 이 문장의 표현을 기억하시나요? 이 문장의 경우는 은행이나 관공서에 있는 펜으로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이 펜을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일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미 이 펜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주로 사용된다고 했죠. 즉 펜을 어차피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볍게 물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can I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대신 지난번 영상에 살펴봤던 may I의 경우는 상대방이 거절하면 사용 못할 수도 있는 표현으로 정중성, 간결함을 내포하는 문장이죠. 주로 격식체나 비즈니스 등에서 간결하게 사용되고요. 즉 may I를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서 격식체 문장보다는 생활 속에서 무언가가 가능한지를 묻는 표현이 Is it okay if I? 라고 생각하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문장은 Is it okay if I bring some friends tonight? 친한 친구 사이 때 편하게 나 오늘 밤에 친구들 좀 데려가도 돼? 이 표현은 지난번 영상에서 Can I bring some friends tonight? 바로 이 표현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문장은 Can I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오늘 저녁에 친구들 좀 데려가도 괜찮을까? 바로 이 정도의 톤으로 기억하신다면 Can I와 뉘앙스의 차이를 구분하면서 공부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세 번째 문장은 Is it okay if we skip the movie? 이 표현의 경우는 Is it okay if에서 주어가 I가 아닌 위로 표현해서 우리 다음에 영화 봐도 될까? 오늘 저녁에는 영화를 안 봐도 될까? 즉 가능한지를 부드럽게 묻는 표현의 문장이 되겠죠. 이제 다음으로 살펴보게 될 표현은 Do you mind if라는 표현으로 앞에서 배웠던 Is it okay if 이 표현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의향 등의 포인트를 더 맞춰서 묻는 표현입니다. 동사 mind가 무언가를 꺼리다 라는 뜻이 있지만 이 표현을 공부하실 때는
꺼리다라는 표현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부드럽고 정중하게 상대방의 기분이나 의향 등을 묻는 표현으로 연습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do you mind if를 사용하실 때는 문장 앞에 우리나라 말투로 너만 괜찮으면, 그쪽뿐만 괜찮으시면, 즉 상대방만 괜찮다면 이란 뜻이 포함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전 도입부의 반응 속도를 잡으시고 바로 이 부분이 is it okay if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죠.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언니에게 언니, 나 이번에 언니 새로 산 가방 좀 하루만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상대방에게 무언가가 가능한지, 무언가를 해도 될지 바로 이러한 표현에서 사용되는 표현이 is it okay if. 대신 언니의 기분이나 의향 혹은 언니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묻는 느낌으로 언니, 나 이번에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모임이 있는데 언니만 괜찮으면 언니 이번에 새로 산 가방 좀 들고 가면 안 될까? 라고 물을 때는 do you mind if로 도입부를 잡는다면 뉘앙스를 조금 더 이 문장에 맞춰서 표현할 수 있겠죠. 사실 is it okay if의 경우도 do you mind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상대방의 기분이나 의향을 배려해서 사용하는 표현은 do you mind if로 사용한다면 조금 더 여러분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뉘앙스를 효율적으로 맞출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부분은 라이언과 함께 실전적인 문장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라이언이 역시 3개의 문장을 준비했고 지금 문장들은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는 느낌으로 do you mind if를 활용해서 표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너만 괜찮으면 나 오늘 저녁에 친구들 좀 데려가도 될까? 상대방의 기분을 조금 더 맞추는 느낌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으로 그쪽뿐만 괜찮으시다면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너만 괜찮으면 나 네 휴대폰 좀 빌려도 될까? 자, 앞에 있는 3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문장은 너만 괜찮다면 뭐를 해도 될까? 바로 이 부분에서 빠르게 반응 포인트를 잡으시면서 Do you mind if I bring some fries tonight?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어떤 측면에서는 may I와 유사하게 정중함을 내포할 수 있지만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지난번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may I는 주로 공식적인 상황, 때로는 격식체, 비즈니스 등에 사용이 되고 그리고 may I의 경우는 확실하게 간결하게 묻는 문장에서만 주로 사용된다고 했죠. 상황상 서로가 정중한 분위기와 상황을 인식하고 있을 때 간결하게 묻는 경우 때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문장으로 역시 그쪽뿐만 괜찮으시면 뭘 해도 될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뉘앙스를 느끼면서 문장의 앞에 도입부를 빠르게 Do you mind if? 그래서 이 문장의 경우는 Do you mind if I ask you a personal question? 바로 이렇게 표현되죠. 세 번째 문장은 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했던 감각으로 여러분이 편하게 느끼는 대상에게 상대방만 괜찮다면 조금 격식체의 느낌으론 그쪽뿐만 괜찮으시다면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도입부를 잡으시면서 Do you mind if I borrow your pen? 바로 이렇게 표현되죠. 자, 그럼 지난번 영상부터 이번 영상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한 부분을 간결하게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Can I come in? 자, 이 표현의 경우는 두 가지의 뉘앙스의 톤을 지닐 수 있다고 했죠. 편한 사이 때는 짧고 간결하게 들어가도 돼? 바로 이러한 표현으로 사용되고요. 대신에 can I의 경우는 중톤의 느낌에서는 상대방에게 조금 밝은 느낌의 뉘앙스로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표현 정도로 사용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can I라고 물을 때는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거절할 확률이 굉장히 적을 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본인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즉 가볍게 상대방에게 노크하는 인사 정도로 이 표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번 문장으로 May I come in? 자, 이 표현의 경우는 격식, 간결함, 정중함 그리고 중요했던 포인트는 May I의 경우는 상대방이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면 들어갈 수 없는 표현이 되죠. 즉 상대방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May I로 시작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번엔 다음번 문장으로 Is it okay if I come in? 자, 이 표현의 경우는 can I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도 정중한 느낌 하지만 정중한 느낌에서 may I의 경우는 일반 생활 속 표현보다는 조금 격식체 상황에서 주로 사용된다고 했죠.
즉 일반적인 회화나 영작,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들은 may I보다는 is it okay if 이 표현이 조금 더 정중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자주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is it okay if의 경우는 확실히 가능성, 그리고 상대방에게 뭐뭐래도 되는지 여부를 묻는 표현이라는 것은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엔 다음번 문장으로 Do you mind if I come in? 이 표현도 is it okay if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상대방의 기분, 의향, 때로는 조심스럽게 묻는 표현으로도 가능합니다. 즉 가능성보다는 우선 상대방에게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Do you mind if라는 거, 이 부분도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과 배운 표현의 뉘앙스를 평서문으로 조금 확장을 시켜서 두 개의 문장을 추가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If it's okay, I'd like to visit your office tomorrow. 자, 이 문장의 경우는 운영되는 일정이나 상황,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혹은 가능하다면 내일 상대방의 사무실에 방문하고 싶다는 의미를 내포하게 되죠. 자, 이번엔 다음번 문장으로 If you don't mind, I'd like to visit your office tomorrow. 이 문장의 경우는 상대방의 의향, 기분 등의 부분에서 괜찮다면, 괜찮으시면 내일 사무실을 방문하고 싶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죠. 확실히 두 개의 문장의 표현력을 공부하실 때는 괜찮으시면, 괜찮다면 바로 이 느낌에서 mind가 들어간 표현을 사용하는 감각을 꾸준하게 연습하신다면 실전 회화나 영작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각각의 문장들을 먼저 생동감 있게 읽어드릴 텐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시고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으로 여러분이 편하게 느끼는 대상에게 너 담배 좀 끊는 게 어때? 경찰이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걸 집중 단속하고 있던데.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여러분이 중톤의 느낌으로 상대방에게 저기 차는 어디에 주차하셨나요? 정부에서 이번 달에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할 거라고 들었는데. 자,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볼 표현은 무엇을 집중 단속하다, 무엇을 엄하게 단속하다, 때로는 무언가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다. 바로 이러한 표현으로 사용되는 crack down on, 동사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선 발음을 하실 때는 동사 crack 뒤에 down이 함께 따라 나오기 때문에 crack down on 이렇게 발음하기보다는 crack down on 부드럽게 발음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 crack라는 동사와 뒤에 down을 함께 붙여서 명사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데 명사로 crack down on을 사용하실 때는 집중 단속, 바로 이러한 표현으로 사용되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이 표현을 조금 더 오래 기억하고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언이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더 드린다면 우선 crack, 동사로 무언가 부수거나 깨트리는 느낌. 그 다음 down, 부사로 무언가 억제시키거나 낮추는 느낌. 그 다음 전치사 on의 경우는 라이언 영상 속에서도 자주 언급드리지만 무언가 특정한 것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뜻을 조합시켜서 무언가를 집중 단속하다, 때로는 무언가를 엄하게 단속해서 발생률을 떨어뜨리다, 바로 이러한 뜻으로 사용이 되죠. 자,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본다면 담배 좀 끊는 게 어떻니? Why don't you keep smoking?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you의 발음을 추로 바꿔서 Why don't you keep smoking? 이렇게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도입부는 Why don't you 이외에 여러분이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표현도 잠시 뒤에 라이언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연결되는 문장으로 경찰이 길에서 흡연하는 것을 엄하게 단속하고 있던데 이 부분은 The police is cracking down on smoking on the street. 바로 이렇게 표현되죠. 우선 crack down on은 현재 진행형으로도 굉장히 자주 사용되니 지금의 문장 구조도 많이 말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참고로 이 표현은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고 단 만약에 2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단속을 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문장의 표현력이 된다면 특정한 시점을 언급하면서 현재까지 단속이 진행되는 바로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사용하면 조금 더 좋은 문장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럼 지금 배운 문장의 표현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추가적인 문장을 라이언이 화면 속에 보여드릴 텐데 편하게 회화나 영작으로 한번 옮겨보시고요. 자, 준비됐으면 라이언이 문장을 생동감 있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길거리에서 흡연 단속을 엄하게 할 거라는 소식 들었니? 너 담배 끊는 게 좋을 텐데. 또 다른 표현력으로 너도 그 뉴스를 들으면 담배를 끊고 싶을 텐데. 나는 너가 담배 끊는 거를 추천해.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편하게 한번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을 살펴본다면 Did you hear the news that the police will crack down on smoking on the street? 바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우선 첫 번째 문장에서 the news that 여기서 사용된 that은 동격의 명사절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앞에 보이는 썸네일 화면을 참고하신다면 라이언이 꼼꼼하게 설명해둔 동격의 명사절 that 부분을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즉, the news 뒤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동격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동격의 명사절 that절이 되죠. 또한 만약에 문장력을 바꿔서 Did you hear that the police will crack down on smoking on the street?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소식이나 뉴스라는 부분은 빠지고 경찰이 길거리에서 흡연 단속을 엄하게 할 거라던데 들었니? 바로 이 정도의 표현으로 바뀌게 되죠. 이때 that절의 경우는 hear 뒤에 사용된 명사절 that절로 바뀌게 됩니다. 즉, 이 부분은 문법적인 부분이 이해가 된다면 소식이나 뉴스라는 말투를 함께 표현할지 아니면 문장상에서 소식이나 뉴스를 빼고 표현할지 바로 여러분이 실전에 사용하실 때는 그냥 말투의 차이라고 쉽게 기억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이번엔 다음번 문장으로 너 담배 끊는 게 좋을 텐데 너도 그 뉴스를 들으면은 담배 끊고 싶어질 텐데 때로는 실전적인 표현으로 나는 너가 담배 끊는 거를 추천해. 자, 이 표현은 영어로 You might wanna quit smoking. 바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표현이 바로 You might wanna 동사. 자, 이 표현의 경우는 여러분이 편하게 느끼는 대상에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너 뭐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너 뭐뭐 하고 싶어질 거야. 너 뭐뭐 하기를 원할지도 몰라. 그리고 나는 너가 뭐뭐 하기를 추천해. 바로 이러한 감각 속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유두베러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표현의 경우는 굉장히 편한 사이에게 너 뭐 하는 게 낫겠다. 조금은 툭 던지는 말투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부드럽고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 You might wanna 이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확실히 wanna라는 표현이 사용됐기 때문에 편한 사이에게 사용되는 표현으로 기억하시고 만약에 조금 중톤의 느낌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wanna를 분할해서 want to로 표현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you might wanna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실전 문장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본다면 다른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을 거야. 나는 너가 다른 계획을 세워두는 걸 추천하고 싶어.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이 될 수 있는 문장을 한번 살펴본다면 확실히 이 문장은 여러분이 편하게 느끼는 대상에게 무언가 부드러운 느낌으로 뭐뭐 하는 게 좋을 거야. 뭐 하는 걸 추천해. 자, 정답은 You might wanna make other plans. 바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make plan B. 바로 차선책, 또 다른 계획을 만들다라는 표현도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연결되는 미션 문장으로 차는 어디에 주차하셨나요? Where did you park your car? 바로 이렇게 표현되죠. 이제 다음번 문장인 정부에서 이번 달에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들었는데 자, 이 문장은 I heard that the government will crack down on illegal parking this month. 바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서 사용된 illegal parking, 불법 주차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고 이 불법이라는 illegal, 이 단어를 발음하실 때는 단어의 첫 시작을 이가 아닌 일로 발음하면서 가운데 리 부분에서 악센트를 주면서 부드럽게 끄시고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을 걸과 글 사이를 부드럽게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 표현도 많이 연습해 두시고요. 너 나한테 날씬해지고 싶다고 말했잖아. 자, 이 문장은 You told me that you wanted to slim down.
하지만 영상 속에서 라이언이 자주 언급드리지만 이렇게 명사절로 사용되는 대절의 경우는 대부분 실전 회화나 영작에서 생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장을 여러분이 편한 회화체 감각으로 표현하실 때는 You told me you wanted to slim down.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동사구인 slim down을 간결하게 살펴본다면 우선 대표적인 첫 번째 뜻은 다이어트 등을 통해서 날씬해지다. 그 다음 두 번째 slim down의 뜻이 여러분이 실전에서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기업이나 조직 등의 규모를 줄이다. 보통 여러분이 이런 경우 때 격식체로 reduce를 사용하시죠. 하지만 reduce보다 조금 더 편한 채로 이야기할 때 이 slim down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언어를 확장해서 기억하신다면 규모를 줄이다 라는 표현이 무언가 축소를 시키다, 때로는 군사를 빼다 라는 표현으로 slim down을 사용할 수도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무언가를 말하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tell과 say의 기본적인 구조 차이에 대해서 간결하게 라이언이 설명드릴 텐데 우선 이 부분은 우리나라 한글의 표현력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화면 속에 라이언이 두 개의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너 나한테 날씬해지고 싶다고 말했잖아. 자, 다음 두 번째 문장은 너 날씬해지고 싶다고 말했잖아. 자, 두 개의 문장 차이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 문장은 즉 상대방이 누군가에게 뭐를 말했다. 바로 이런 구조를 좋아하는 것이 tell의 구조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아래에 해당되는 문장인 주어에 해당되는 사람이 무언가 긴 내용을 말했다. 바로 이 표현력이 say가 좋아하는 구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의 경우는 You said you wanted to slim down. 바로 이렇게 삼형식의 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 가볍게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내가 봤을 때 너 설탕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 자, 이 문장은 I think you need to cut down on sugar. 바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우선 발음의 포인트는 need to라는 부분을 발음하실 때는 드라는 부분을 빼고 need to 이렇게 발음하는 감각을 꾸준하게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미묘한 I think의 세 가지의 뉘앙스를 살펴보기 이전에 cut down on 여기서 전치사 on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특정한 무언가를 줄이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과 지난번 영상에서 공부했던 무언가 특정한 것을 집중 단속하다. 바로 그 표현 속에서도 전치사 on이 사용됐고요. 그리고 참고로 cut down on의 경우는 무언가를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줄이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럼 이제 I think의 세 가지의 뉘앙스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내 생각에는, 때로는 제 생각에는. 하지만 이 표현력만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두 번째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뭐인 것 같아.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이 커피가 너무 쓴 것 같아요. 이 옷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도입부를 잡아주는 것이 I think. 그 다음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내가 봤을 때. 보통 두 번째로 사용됐던 뭐인 것 같다라는 표현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글에서 사용하실 때 내가 봤을 때라는 표현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내가 봤을 때 이 직업은 너에게 어울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번에 이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바로 이러한 감각 속에서도 I think를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이 보통 실전에서 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동사 see나 look을 많이 사용하는 실수를 범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라이언이 설명했던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린다면 이 I think라는 도입부는 여러분들이 모든 문장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 두시고요. 우리나라 한글로 표현할 때는 뭐인 것 같다라는 말들이 자주 반복되지만 영어로 표현하실 때는 반복되는 도입부의 표현들은 적절하게 생략하는 감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 I think라는 느낌은 본인의 생각이나 주관적인 느낌에 충실해서 표현되는 문장인데 이렇게 라이언이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it seems that, it seems like 바로 이런 표현들과도 함께 공부해야 되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첫 번째 예문을 시작하기 전에 라이언이 한번 상황을 가정하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문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친구의 소개로 소개팅의 자리에 나갔다라고 생각하시고 직접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느낌입니다. 자, 우선 A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안으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바깥쪽 앉으시겠어요? 자, 이제 B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깥쪽이요. 저 바람 좀 쐬고 싶어요. 자, 이 문장 한번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장에서 10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두십시오. 이렇게 상대방에게 무언가 동사하고 싶으세요 라고 할 때는 우선 여러분의 머릿속에 빠르게 세 가지의 표현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편한 대상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느낌의 do you wanna 동사. 자, 앞에 보이시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중톤의 느낌으로 상대방을 너무 편하게 대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극격식의 채도 아니고 그래서 가장 높은 활용도를 나타내는 do you want 동사. 바로 축약어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 다음 세 번째 표현은 여러분이 조금 더 격식 있게 이야기하는 표현의 would you like 동사. 자, 이 문장에서는 do you wanna를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소개팅이고 처음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 would you like to를 사용하기에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편한 느낌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무난한 do you want 버전으로 한번 정답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정답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want to sit inside or outside? 한 번 더 영어로 Do you want to sit inside or outside? 자, 우선 한글 문장을 보시면 마침표의 느낌이 두 번 있죠. 퀘스천 마크도 일종의 마침표의 느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문장 같은 경우는 or를 사용하면 문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압축해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and, or, but 한 단어의 명사나 때로는 문장 전체, 때로는 구의 개념을 연결할 수 있는 원리죠.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inside와 outside를 연결해주는 or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때로는 두 개의 문장의 개념 Do you want to sit inside or Do you want to sit outside? 즉 앞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생략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and, or, but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셔야 실전 영어에서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번 문장의 정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깥쪽이요. 바람 좀 쐈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회화체적인 감각으로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Outside, I want to have some fresh air. 자, 우선 첫 문장이 중요한데 편한 대상과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SNS상에서 편하게 글을 올릴 때는 앞에서 반복됐던 부분은 생략하셔도 괜찮고 편하게 축약어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에세이를 사용하거나 격식체의 비즈니스 영어 등을 영작하실 때는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나 문법 등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등장하는 문장에 I want to have some fresh air. 자, 바람을 쐬다라는 표현의 중톤 표현으로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단, 이 문장을 편하게 사용하실 때는 have 자리를 get으로 바꿔서도 많이 표현합니다. 한번 편한 느낌으로 바람 좀 쐬고 싶어. 자, 그럼 영어로 I wanna get some fresh air. 그렇죠. 이 버전도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다음번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이 총 3개의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라이언이 느낌을 살려서 문장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문장, 나는 너가 어제 아픈 줄 알았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나 더워. 나 이거 스웨터 벗고 싶어.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너 요즘 내가 일 그만두고 싶어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니? 자, 이 문장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을 확인해 보기 전에 여러분과 한 가지 표현을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편한 대상에게 나는 뭐라고 생각했었어. 때로는 나는 뭐인 줄 알았어. 그 다음 약간 중톤의 느낌에서는 저는 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때로는 저는 뭐인 줄 알았어요 라는 표현으로 정말 실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표현이죠. 바로 I think의 과거형인데 이 발음은 여러분이 실전에서 사용하실 때 보통 두 가지의 발음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발음은 I thought, I thought. 자, 앞에 보이시죠? 자, 이 발음을 하실 때는 혀가 윗 이빨의 뒤쪽에 살짝 닿는 느낌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I thought. 하지만 여러분이 이 발음을 하실 때 앞에 보이는 한글처럼 I thought 이렇게 발음하시면 thought으로 발음할 때 혀는 확실히 뒤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발음은 확실히 혀가 앞쪽으로 나오면서 윗 이빨의 뒤쪽을 살짝 튕기는 느낌으로요. I thought, I thought. 그 다음 두 번째 발음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여러분의 공기가 입 쪽에서 확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의 느낌은 앞에 보이는 것처럼 I thought, I thought. 그렇죠. thought이라는 느낌보다는 thought. 그렇죠. 조금 더 공기와 함께 발음되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 이 발음은 여러분이 조금 더 많이 연습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볍게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너가 어제 아픈 줄 알았어. 여러분이 이렇게 한글 문장에서 알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대부분 know라는 동사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영어에서 알다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know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늘 평소에 알던 것들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평소에 라이언 연락처를 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I know Ryan's phone number.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나도 알아. 너가 늘 바쁘다는 거. 즉 나도 평소에 알고 있었어. 너가 바쁘다는 것을. 자, 그럼 영어로 I know that you are busy. 하지만 편한 회화체에서는 보통 명사절 대절은 생략을 하죠. 그래서 바로 I know you are busy. 바로 이런 식의 느낌이 know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가 어제 아프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이 문장을 여러분이 실전에서 사용하실 때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너 어제 아픈 줄 알았지. 자, 이 문장에서 know의 과거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여러분과 같이 배웠던 발음 I thought. 자, 그럼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 I thought you were sick yesterday.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워, 스웨터 벗고 싶어. 자, 우선 덥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표현은 바로 it's hot, 때로는 it's so hot. 하지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한 가지 체크할 부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덥다라고 할 때 I'm hot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정답은 가능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덥다라는 표현에서는 물론 it's hot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여러분이 상대방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상황 속에서는 내가 너무 덥다라고 할 때는 I'm hot의 표현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이야기를 드리지만 영어는 하나의 문장만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상황을 보면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한번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이 이야기할 때 하나의 문장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 속에서 뉘앙스를 맞추는 걸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친구들과 한강에서 자전거를 탔는데 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요. 우리 저기 가서 냉면 좀 먹고 갈까? 근데 여러분이 나 너무 더워. 나 집에서 씻고 싶어.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I'm hot. I wanna take a shower at home.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상대방은 이 표현을 나 섹시해라고 오해할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조카에게 옷을 사주는데 조카가 옷을 입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더워요. 이거 벗을래요. 자, 그럼 이런 경우 때는 I'm hot.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조카가 I'm hot이라고 말해도 저는 섹시해요 라고 오해될 일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언어를 공부하실 때는 항상 한 문장만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상황을 두면서 뉘앙스도 같이 공부하는 훈련을 꼭 하시고요. 자, 그럼 영어에서 덥다라는 표현을 잠깐 점검하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날씨가 덥다라는 표현은 it's hot, 때로는 it's so hot. 물론 가장 무난하게 사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이 상대방과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땀이 날 만큼 덥다라고 할 때는 I'm hot, I'm so hot. 바로 이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거. 단 아무것도 없는 문장 속에서 딱 한 문장으로 I'm so hot이라고 말하면 저는 섹시합니다 라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만약에 이 표현이 여러분이 실전에 조금 부담이 된다면 밑에 세 번째 라이언이 추천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I can't stand the heat. 바로 이 표현은 더위를 못 견디겠어. stand가 보통 서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뒤에 목적어가 올 때는 무언가를 참다, 견디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I can't stand you anymore. 그럼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못 참겠어. 근데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I'm roasting. 그 다음 I'm burning up. 그 다음 I'm sweating. 이러면 정말 땀이 날 만큼 덥다, 타 죽을 것 같다 라는 여러 가지 표현들도 존재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단순하게 영어로 공부할 때만 표현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한글을 공부하더라도 하나의 문장, 때로는 책으로만 공부하면 뉘앙스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앞에 있는 한글 단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더워. 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감정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로 공부하실 때도 하나의 문장과 표현을 발음할 때 여러 제스처 그리고 실전 상황이라고 가정하면서 여러분의 감정을 전달하는 느낌으로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라이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 너무 더워. 자, 지금 라이언이 말하는 이 덥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봐도 느껴지죠. 날씨가 덥기 때문에 팥빙수 좀 먹고 싶다.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무언가 날씨나 내 몸의 온도가 덥다라는 표현처럼 느껴지고요. 하지만 만약에 이 문장을 더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야릇한 뜻으로도 들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만 보셔도 지금 굉장히 표현이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그래서 영어로 공부하실 때도 앞뒤 상황과 뉘앙스 그리고 내 감정을 전달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덥다라는 표현은 가장 무난한 It's hot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답은 It's hot. I want to take off my sweater. 하지만 편한 대상이면 I wanna take off my sweater. 바로 이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take off에다가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자, 세 번째 문장의 정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체 문장은 우선 의문문이고요. 그 다음 문장 마지막에 있는 어떻게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두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운데 있는 초록색 글씨는 생략과 축약어를 사용하지 않은 중톤의 문장.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은 생략과 축약어를 사용한 즉 편한 대상에게 말하는 느낌. 자, 그럼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문장으로 한번 정답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How did you know I wanna quit a job these days? 그리고 라이언이 앞에 영상에서 자주 언급을 했죠. 이렇게 WH나 how로 시작하는 직접 의문문은 편한 대상에서는 끝을 내린다. 그렇죠. 이 부분은 앞에 영상들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